이제 문재인의 성취예측 모형에 따른 프레임워크를 설명하겠습니다. 이거는 영양 진단하는 경우에 늘 하던 거니까요.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분석적 사고력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또는 진실 여부에 관심이 거의 없어요. 반드시 진실에 기반한 정치를 해야 한다는 확고한 생각이 없어요. 자신의 욕망에 따라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들, 그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을 주위에 골라 모아서 인사를 했죠. 소위 말하는 용인술을 통해서 국정을 운영해 보려는 전 근대적인 사고체계에 사로잡혀 있어요. 독일 같은 데서는 용인술 같은 거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망한 거는 이 삼국지 때문에 망한다. 용인술을 쓰다니. 참,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내가 그걸 하나의 팀으로 만들어 팀 리더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이끌지 못한 책임은 시스템적 사고의 결핍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훈련을 통해 시스템적 사고를 할 수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시스템적 사고는 훈련을 계속하면 좋아져요. 개념적 사고력과 또 다르기 때문에. 개념적 사고력은 훈련을 해도 잘 안 돼요. 타고난 거기 때문에. 이 IQ와 관련이 있어서. 그러나 시스템 사고는 어떻게 시스템을 계속 돌려보면서 이게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훈련하면 되거든요. 영재성은 보이지 않아요. 인간의 존엄성이나 가치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어떤 사건이나 결과도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조국 가족이 멸문지화를 당하는 걸 보면서도 눈만 껌쩍껌쩍하고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이 우둔함. 다음 보겠습니다. 추상화 역량, 자기인식 능력. 이것이 어느 정도인지 보겠습니다. 국정운영의 최상의 목표가 검찰개혁이었다고 스스로 언급하면서도 검찰개혁을 하지 않은 것은 확고한 미래 비전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해요. 비전이 없는 거죠. 그 학습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윤석열 같은 인물을 모르고 등용했더라도 그의 거짓말과 비리를 아는 순간 곧바로 처리했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잘못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자기의 역할 존재로서 자기가 마땅히 했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채 그냥 윤석열을 끝까지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죠. 아직도 윤석열을 아마 애정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무슨 책방을 운영하는 걸로 봐서, 그리고 거기서 희희낙낙하는 걸로 봐서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우리가 공직에 두었는지 좀 민족적 비극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직무를 맡아 한국의 문명을 발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외향적인 있어빌리티를 활용하려는 성향이 매우 커요. 부패한 친일 독재 세력, 이걸 검찰 조직이죠. 부패한 친일 독재 세력을 적폐 세력으로 정리해야 한다는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있지 않고 오히려 그들과의 화합 또는 통합을 생각하는 듯하다. 이낙연처럼 말이죠. 다음에 목적 지향적 역량은 어떻게 발휘되고 있는지 봅시다. 역사의식과 시대정신으로 무장하지 않은 채 겉모양만 치장하여 지지율을 올리려는 생각으로 정치를 해온 것으로 보이며 이는 개인적으로 높은 성취 지향성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자기 출세하려고. 그 대통령까지 됐잖아. 그런데 여기서 잘해야 되는데 뭘 해야 잘해야 될지 어떤 비전도 가지고 있지 않아. 어떤 전략도 가지고 있지 않아. 대중적 지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앞에서는 대단한 개혁 작업을 할 것처럼 제스처를 쓰지만 언론에서 와글와글 시끄럽게 떠들면 결국은 꼬리를 내리는 방식으로 모든 개혁 과제를 무산시키고 말았어요. 윤석열이 정치를 할 것이라는 너무도 뻔한 상황에서 나 같은 소시민도 윤석열은 반드시 정치에 나올 것이다. 제가 무슨 짓을 할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그럴 리가 없다는 망발을 함으로써 시민들의 의사결정을 호도했다는 점은 문재인 자신의 부정직함이었든 무능함이었든 간에 결국 비극적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정치인은 그래서 결과로 책임져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민족 앞에 사죄를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법적으로 남 몰래 공금을 갈취하거나 대놓고 타인을 억압 착취하지는 않았어요. 문재인이 다른 사람에게 뒷구녕에서
남을 속이면서 뭐 공금을 갈취하지는 않았죠. 이 점은 윤석열과 다른 점입니다. 그 점이 윤석열과 달라요. 나머지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다시는 이런 사람이 공직에 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하고,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강의를 널리 퍼뜨려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에게 부탁할 수 있는 말은 이게 전부 다예요. 당연히 많은 사람이 이 채널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뭐 댓글 달기 이런 것 해야 되고, 널리 퍼뜨려서 우리 온 민족이 이 영상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내가 바라는 건 이것이 전부 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기대하시는 문재인은 어떤 APM 지수를 가지고 있을까 하는 데 관심이 있으실 텐데요. 최악이죠. 윤석열보다는 조금 낫지만 뭐 이낙연이나 문재인이나 다 도끼 개낀입니다. 도찐 개찐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에 현재 이재명만한 정치인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추미애 같은 정치인도 찾아보기 어렵죠. 송영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가 코딩한 사람 중에 이 세 사람이 탑 레벨에 있습니다. 이 삼총사, 우리 국민은 이 세 사람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이낙연, 문재인, 윤석열,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가장 무능한 사람들입니다. 도대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정치판을 나와서 나라를 이 꼴로 만들었는지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다시는 이런 사람들이 정치판에 기웃거리지 못하도록, 고위 공직을 맡을 수 없도록 그렇게 하는 구조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시작했고 앞으로도 계속할 겁니다. 제가 근력이 남아있는 한 계속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채널을 사랑해 주시고 널리 알려서 많은 정치인들이, 정치 지망생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다시 정리합니다. 윤석열을 등극시켜준 문재인, 이낙연, 노영민, 이 세 사람은 자기 스스로 이 사죄의 염을 온 국민 앞에 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아마 힘든 나날을 보내게 될 겁니다.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리더십의 본질, 하나의 팀을 만들어서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것에 대한 무지, 무식, 무능함. 직무의 본질, 그것은 성과를 창출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무지, 무식, 무능함. 공적 업무는 반드시 문서에 의해서 계약관계라는 사실에 대한 무지, 그 무능. 경중왕급을 분별하지 못하고 신호와 소음을 분별하지 못하는 무지와 무능과, 어떻게 이렇게 무능한 사람들이 국가를 5년씩이나 운영했는지 정말 생각해보면 아찔합니다. 검찰청법 개정에 대한 무지, 무능. 그냥 개혁하면 되는데 개혁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검경 수사권 조정하고 앉았어요. 개혁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구조와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그래야 개혁이 돼요. 이렇게 끈토기를 남겨놓으면 그거 가지고 나중에 시비가 붙고 그거 가지고 다 이 개혁을 날려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